김병주의 알고 먹자. 오늘은 팥죽의 이중 성격을 소개합니다. 팥죽은 주로 동지 때 많이 먹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삼복대위 때 복다림으로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세시풍속집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동지와 삼복의 시절 음식이 똑같은 팥죽이에요.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시절 음식이 같은 음식이라는 것이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팥죽의 이중성격 이렇게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자, 동지 때는 어떤 이유로 팥죽을 먹었고 또 반대로 삼복 때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팥죽을 먹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 때 팥죽을 먹은 이유. 우리 조상들이 이제 동지 때에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은 고려 말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고려 말 때 학자 익제 이재연 선생이 쓴 시문집에 보면은 동짓날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였어 적소두죽을 끓이고, 적소두죽이 바로 팥죽입니다.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설날 풍경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동지가 설이었습니다. 이제 설날의 기준 날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 왔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고대 때는 동지가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동지라는 게 절기상으로 보면은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지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양의 기운이 이제 삭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이 동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중국의 주나라, 당나라, 이때는 음력 11월을 갖다가 한 해가 시작하는 달, 자월이라 그랬어요. 자축인묘,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를 설날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이 설날을 음력 1월 1일로 정한 시점이 언제냐, 그렇게 바꾼 시점이 언제냐, 1645년이에요. 청나라 때입니다. 그때부터 음력 1월을 정월로 그렇게 정하고 그 초하루를 설날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을 따라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설날을 바꿨느냐? 그 청나라로부터 8년 후 1653년에 우리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때가 조선 중기 효종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바꾸고부터는 그 이전에 설날로 했던 동지는 작은 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설날, 옛날 설날 동지에 왜 그러면 하필 팥죽을 먹었느냐 궁금하시죠, 그죠? 이유는 팥의 붉은색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붉은색을 옛날 음양오행에서는 붉은색을 양의 기운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인데다가 그 밤이라는 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음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양기에 붉은색을 띤 팥죽으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래서 팥죽을 먹었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귀신은 붉은색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설화적인 속설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 설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엽귀라고 해서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었던 겁니다. 이런 풍습은 뭐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한 이집트에 천벌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거는 모조리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피하도록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그 재앙을 모면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피의 성격, 피와 같은 색깔인 팥의 붉은색으로 그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엽귀를 막아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동지 때 팥죽을 끓여 먹은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죠? 다음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삼복 때 복다림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팥죽을 먹었느냐? 그거는 팥의 효능 때문입니다. 팥의 효능. 여러분, 복다림을 왜 하죠? 더운 여름에 지친 몸, 그러면은 뭡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럴 때 허해진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복다림, 보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로 뭘 먹었습니까? 개고기로 만든 게장, 그 다음에 소고기로 만든 육개장, 닭고기로 만든 게삼탕, 이런 걸 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었잖아요. 이유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팥죽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팥이 콩과에 속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고기로 보양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이건 아니면은 옛날에도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팥죽으로 복다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선조들의 그런 어떤 지혜가 현대의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팥에는 단백질뿐만 아니고 비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질 영양 성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팥에는 비타민 B1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비타민 B1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피로회복제입니다. 무기력 증세를 없애주고 피로를 확 풀어주는 거예요.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 삼겹살 소주 한잔 하면 피로 회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바로 팥죽이 뭡니까? 보약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B1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기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돼요. 각기병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우리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생긴 병인데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그 각기병의 정세도 바로 삼복더위 때의 정세하고 똑같아요. 예?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뭐 그걸 알고 또 드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뭡니까? 바로 팥죽이 보약 같은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혹한기나 혹스기, 아주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는 병에 잘 걸려요. 그런데 뭐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뭡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그걸 다 극복했는데 팥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음식인 겁니다. 팥죽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많이 드십시오. 고맙습니다.